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mview 명령을 통해서 화면 3개를 표시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안에 들어가는 법, 나오는 법, 그래서 mspace, pspace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평면도만, 여기는 정면도만, 여기는 우측면도만 남겨놔야 돼요. 자, 그걸 남겨놔야 되는데, 자, 그거를 남겨놓으려면 일단, 자,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일단 평면도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평면도 뷰포트에서 평면도를 가운데 쪽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이제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가운데로 보내주세요. 남아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당연히 정면도를 가운데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우측면도를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를 보내주는 행위는 꼭 해야 되는 거냐?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일단은 얘는 가운데를 안 보내고 처음에 들어온 상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 상태로 놓고,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올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 배치되는 위치는 지금 상태에서 못 맞춰요. 이전에 먼저 맞춰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척이에요, 축척. 여기 표시된 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퉁 튕겨 들어온 요 형태. 요 형태로 그냥 위치만 배열해 주는 거냐? 아니에요. 아닌 게 뭐냐면, 일단은 보시면, 이거 도면이에요. 도면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요 높이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요 폭이 딱 맞고, 이 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얘랑, 여기 들어온 비율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 크기랑 얘 크기 눈으로 대충 보세요. 누가 봐도 얘가 커요. 그럼 뭐냐면 이 화면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얘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표현이 됐고 여기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 더 작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못 맞춰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요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온 애들의 비율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뷰포트에 축척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척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걸 먼저 할 겁니다. 자, 일단, 뷰포트의 축척을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가지고 맞추려면은, 추가적으로 명령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명령이 뭐냐인데, 우리가 이제 이 화면, 뷰포트를 삽입할 때 썼던 명령이 뭐냐면, mview, 단축키로는 mv였어요. 이 mview를 통해서 들어온 뷰포트를 어떻게 셋업한다라고 해서 mv 셋업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mv 셋업. 그래서 mv setup, mv 셋업이다.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 명령 실행하면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물론 이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언젠가는 설명할 거예요. 네, 설명할 겁니다. 명령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CAT 2급에서 필요한 건 뭐냐인데, 자, 일단 지금 제가 할 적이 뭐다? 축척을 맞춰줄 거다. 뷰포트에 축척을 맞춰줄 거다니까, 옵션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케일 뷰포트에 축척을 맞춥니다. 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쵸? 당연히 뷰포트에 축척을 맞출 때 쓰겠죠. 우리는 이걸 쓰면 돼요. 자, 그럼 뷰포트 축척 맞추기 위해서 옵션 키인 S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객체를 선택하라는데 얘는 이제 그림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뭐냐면 뷰포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뷰포트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테두리를 선택하는데 요 사각 뷰포트가 그러면 요 사각 테두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 테두리를 선택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중복으로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 보니까 이때 3개의 뷰포트를 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이렇게 크로스 타입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그럼 사각형 3개가 선택이 돼요. 그렇죠? 이게 좋아요. 이래놓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줌 스케일 팩터 4 뷰포트하고 여기 보면은 인터랙티브가 있고 인터랙티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 있어요. 엔터 치면 이제 유니폼이다라는 건데, 인터랙티블 이걸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러 번 물어본다. 라는 거고, 유니폼은, 하나로 묶어서 물어본다. 한 번만 물어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뷰포트가 지금 선택된 게 1, 2, 3, 3개예요. 3개면, 인터랙티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요거 물어본 거 끝나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요거 물어본 거 끝나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뷰포트가 3개니까, 3개의 축척을 개별적으로 따로 물어본다. 가 인터랙티블리예요. 그러면, 유니폼은 뭐냐? 얘네 3개 비율값 똑같을 테니, 한 번만 물어보겠다. 한 번 물어본 걸로, 얘도 적용한다는데, 우리는 다 똑같다니까, 한 번만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폼이다. 라는 거죠. 유니폼. 자, 유니폼. 하면은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닛. 종이 공간의 단위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모델 스페이스 유닛. 도면 공간이 아니라 모델 공간의 단위를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 도면 공간 1이다 라고 입력을 하고 모델 공간을 2다라고 입력하면은 모델에서 2인 게 이 종이에서는 1로 표시가 된다. 즉 뭐예요? 축소시켜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축척이 되는 거예요. 축척.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는 거는 뭐 나중 문제고, 시험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험 때는 여기 보시면 축척값이 써 있어요. 뭐 축척값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 사이즈, 다 똑같은 값이 써있죠. 축척값이 써있잖아요.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는데, 뭐가 이제 종이냐, 근데, 축척값 보면은, 앞에 있는 게 페이퍼 스페이스예요. 페이퍼. 이게 종이에요. 페이퍼.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모델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페이퍼니까 뭐를 입력해요? 1을 입력해요. 그쵸? 자, 1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를 물어봐요? 모델 스페이스의 유닛 단위를 물어본다 라는 건데, 그게 뭐다? 요 뒤에 거다. 그러면 지금 뭘 입력해요? 2를 입력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순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화면이 전환될 때? 자, 정면도를 평면도를 가운데 놓고 정면도를 가운데 놓으니까 딱 가운데 맞춰 놨잖아요. 근데 얘는 엄한 데를 가운데 놨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커지고 작아지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작아지고 커지냐면, 내가 화면 가운데에 놓은 거를 기준으로 걔를 가운데로 커지고 작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한 방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네들처럼 한 방에 딱 중앙에 위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기도 그런 식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놓는 이유가, 항상 가운데로 놓는 이유가,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요 중간에 지금 사이가 제가 촘촘하게 나서 그런데, 좀 많이 벌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다 가운데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얘는 원래 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길 중심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놓여진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놓고 나중에 이제 스케일 값을 맞춘 다음에 뭘 하느냐?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위치를 조정을 하는데, 요렇게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고 이제 위치를 조정하는데, 위치를 조정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컨트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얘랑은 높이를 딱 맞춰야 되고, 얘랑은 좌우를 딱 맞춰야 돼. 좌우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걸 사람 손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맞추는 것도 엄연히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야 합니다.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맞추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얘네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좀 잡아줘야 돼요. 근데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정면을 기준을 잡거든요. 왜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얘의 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정면을 기준으로 얘의 좌우를 맞춰주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얘 기준 잡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맞춰주고 그 얘를 기준으로 다시 얘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기준이 2개, 3개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기준이 볼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되어 있는 정면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 도면 양식 선에서부터 얘의 요쪽 끝까지 떨어져 있는 갭 그걸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런 게 들어갈 공간이 나요. 얘 같은 경우는 도면이 좀 넓고 안에 그려진 형상이 좀 작은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CAT 2급 시험에 보면은 공간을 좀 타이트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트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면은 조금 어려워져요. 그걸 맞추기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감점되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맞추는 게 여기는 이제 여기 거리가 좀 얘보다 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뒤로 좀 빼줄게요. 그리고 정면 같은 경우는 요 높이 요 떨어져 있는 높이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는 이제 기준이에요. 이 위치는 절대적이야. 안 바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데 좌우는 정면을 기준으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좌우를 내가 손으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서 뭐만 맞춰주냐면은 얘랑 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공간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공간하고 그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랑 요 윗선 이 떨어져 있는 공간을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좌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맞춰준다? 얘는 높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뭘 맞춰주느냐?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공간.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이거 뭐 얼추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의 정확한 위치를 맞춰주는 건 뭘로 맞춰준다? 기능으로 맞춰준다. 자, 이제 기능으로 맞춰준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명령을 알아야 되느냐? 네, 오늘 강좌에 나왔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계속 뭘 하고 있느냐? 뷰포트에 관한 내용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뷰포트의 스케일을 세팅해 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MV 셋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MV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MV 셋업을 잘 실행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건이 그러니까 아까 스케일 맞춰놓고 나서 이 이후 작업부터는 좀 컨트롤을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얘네들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얘네들 위치를 옮겨주는 거는 무브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우리가 모델에서 이렇게 좌우 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운데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서도 들어가서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쵸? 예, 좀 틀어버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펜으로 맞춰주는 건데, 이때 이게 막 가운데 휠로 동작을 하잖아요. 실수로 가운데 휠을 돌려버리시면 축척이 바뀌어요. 내가 아까 잡아놓은 축척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컨트롤에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요거 위치 옮길 때. 가운데 펜으로 동작을 할 때, 펜 동작하다가 실수로 마우스를 돌려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게 불안해서, 아이씨, 꼭 저렇게 작업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거를 이제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저거 이제 한번 내가 수정한 거를, 손 못 대게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본 메뉴에 뭘 많이 띄워가지고, 그게 잘 안 나와요. 잠글 수 있는 기능이. 그래서, 뷰포트를 하나 딱 선택을 하고 나면, 다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 락 버튼 있죠. 이게 보면, 셀렉트, 뷰포트, not 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딱 눌러주시면 켜져요. 그러면, 셀렉트, 뷰포트, not이 아니라 그냥 록이죠. 그럼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안쪽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페이퍼,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가운데 휠을 돌려도, 지금 모델 스페이스에 들어왔는데 모델 스페이스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페이퍼 스페이스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뷰를 못 바꾸게 잠겨요. 근데 그러면은 저걸 잠궈놓고 위치를 조정해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때 펜을 해보시면 펜도 잠겨요. 모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펜과 스케일 작업, 줌 작업을 모두 못하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잠글 수 있으면은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잠금 기능을 기대하지 마세요. 간혹가다가 이제 저거 하고 잠그세요 라고 하는데 저거 잠근 순간부터는 그 안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잠근 순간부터는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안 잠궈도 그 이후로 그걸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잠궈도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스케일을 바꿀 때 힘들게 뭐랬냐면 MV SET UP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긴 했거든요.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해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갔어요? 스케일 뷰포트로 들어가서 이제 비율값을 바꿨던데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뷰포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밑에 와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스케일 오브 더 셀렉트 뷰포트. 뷰포트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태 표시줄에 나오는데 또 이게 도면 설정 도구죠. 이쪽은 도면 설정 도구에 나오는데 여길 통해서 빠르게 전환해 줄 수도 있어요. 그쵸? 빠르죠. 그래서 나는 이제 MV 셋업 명령을 활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 요 아이콘을 토글을 활용하시는 게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원 수강생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요 밑에 거는. 왜냐면 저는 MV 셋업이라는 기능을 학생들이 자꾸 써봐야지 MV 셋업이라는 기능을 이제 잘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게 그 명령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온라인 강좌에서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MV 셋업을 다 익히고 나서 이제 이걸 하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까지도 설명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MV 셋업이 아니라 스케일 같은 경우는 뷰포트를 선택하고 밑에 뷰포트 스케일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 토글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도 토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렬은 토글이 없죠. 정렬은 토글이 안 보이는 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렬이 온라인 토글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렬해줘야 되는데 자, 얘네들 위치를 정렬해 주려면은 뭐 어떤 명령을 쓴다? 스케일 바꿀 때 썼던 명령과 같은 명령인 MV SET UP 셋업을 쓴다. MV 셋업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V 셋업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작업이 이제 스케일인데 지금 해줄 거는 뭐다? 각 뷰포트 간에 정렬을 해준다. 근데 정렬에 대한 내용이 어딨냐? 얼라인이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얼라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얼라인 A로 들어갑니다. A로 들어가요. A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근데 일단은 정면이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은 수평 정렬을 해줘야 돼요. 수평이 딱 맞도록 정렬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은 수직 정렬, 위아래 정렬이 딱 맞게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 호리젠탈 그리고 버티칼 두 가지가 있죠. 호리젠탈이 수평 정렬, 버티칼 얼라이먼트가 수직 정렬. 그러면은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에서 뭐 호리젠탈. 그 다음에 정면도와 평면도 사이는 뭐 버티칼 얼라이먼트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호리젠탈부터 할게요. 호리젠탈. 자, 해주면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정면도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면도에 와서 우측면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면 두 점의 높이가 똑같게 딱 맞춰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정면도에서 한 점을 선택했으면 우측면도에서 한 점을 선택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걔랑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을 선택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있는 점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면도에서 한 점을 선택할 건데 저는 요 윗선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할게요. 그러면 우측면도 제일 위에 있는 선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려고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분명히 저 여지껏 자동 오스랩 잘 쓰고 있었거든요. 자동 오스랩이 안 떠요. 중간점이 나오든 끝점이 나오든 뭐 오스랩 기호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이 명령의 특징이에요. MV 셋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자동 오스랩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F3을 눌러서 자동 오스랩을 킨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지껏 세팅해놨던 자동 오스랩 내용들이 싹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동 오스랩이 안 되면 뭘 한다? 수동 오스랩을 쓰면 된다. 그쵸? 우리가 이제 자동 오스랩만 수동 오스랩 어떻게 써?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 오스랩 자꾸 안 쓰려고 그러고 무조건 자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러분들 업무 효율 떨어져요. 수동도 쓸 줄 알아야지. 편한 것만 자꾸, 캐드 작업하는 자꾸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수동도 자꾸 익히세요. 수동이 익숙해지면 자동만큼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뭘 해주면 돼요? 그냥 엔드 포인트 끝점 해가지고 뭐 위에 있는 선에 아무 끝점이나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우측면 지금 여기 지금 테두리 딱 모델 스페이스 어디 들어가 있어? 정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정면에 있는 한 점은 잡았으니까 우측면에 한 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측면의 화면을 클릭해서 요 테두리 진하게 되는 거 모델 스페이스 상태를 우측면으로 전환을 하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같은 높이에 있는 끝점을 하나 선택을 하나 해주면 이렇게 높이를 딱 맞춰준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수평 경렬 끝났어요. 그럼 명령이 끝나느냐 안 끝나요? 왜냐?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평 경렬 한번 끝나면 이렇게 명령 옵션이 계속 살아있는데 이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다? 얘랑 수직 정렬이다. 자, 그럼 수직 정렬 V 치고 어떻게 해줘요? 자, 정면으로 와서 정면이 기준이니까, 자, 마찬가지 오스랩으로 끝점 해서 전 어디를 끝점을 잡을 거냐? 요 아래 요 끝점. 지금 기웠던 거 보이시죠? 네, 저 끝점 잡을 거예요. 저 끝점 잡으면 여기서는 누구 잡아야 돼요? 이 선의 끝점. 딱 잡아주면, 딱 맞춰준다.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ESC 눌러주든가, 아니면 명령 끝내주든가. 뭐 이렇게 좀. 명령이 안 끝난 상태에요. 저거 해준다고 명령 안 끝나니까. 명령을 끝내주시고, 지금 모델 스페이스 들어와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오시면 된다. 대부분 이제 저 모델 스페이스 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이때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 화면을 확대를 안 시키고 작업을 하잖아요. 확대를 안 시키고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때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스케일 잡아주고 위치 잡아줄 때 저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락을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락은 걸지 마세요. 위치도 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펜도 안 되기 때문에 락은 걸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다 맞췄습니다. 자, 위치를 다 맞췄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보이죠. 이상한 게 뭐가 보여요? 이거. 그리고 여기는 안 걸쳤네요. 요게 보인다. 자, 요게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정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면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표현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안 표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자 CAT 이거 형상 처음 그릴 때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정면도 모델에서 제가 정면도 공간, 우측면도 공간, 평면도 공간 잡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간격을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벌리면 그릴 때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적당히 벌려야 되는데 저는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죠.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했어요.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죠. 자, 너무 가까이 붙여 그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사이의 공간이 좁으니까 스케일이 결정나고 나면 얘가 이제 표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측면도가 좀 더 일로 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안 보일 때까지 와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가 너무 넓어지죠. 여기는 너무 좁아지고, 물론 이제 거기는 좀 좁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긴 한데 그게 이제 높이상에서 발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 애매해져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넓게 벌려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벌려주는 정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델에서 봤을 때 여기 벌려져 있는 간격보다 약간 넓게, 살짝 더 약간 더 떨어지게, 멀리 떨어지게, 여기도 높이가 여기서 봤던 것보다 살짝 더 높이가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심하게 벌리면 그리기 힘들다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가 아니라 여기보다 살짝 떨어지게. 그러니까 비율적인 감인데 이거를 선생님 그렇게 애매한 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애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치수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생님 그럼 귀찮은 것이 안 할래요. 그냥 대충 할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귀찮으시면 그냥 시험을 안 보시면 돼요. 귀찮은데 무슨 시험은. 예, 그쵸?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발생하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피곤해요.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델에 가서 옮겨요. 이때 부랴부랴, 내가 너무 붙였구나 하고 옮겨주는데, 여기서 얘를 옮겨버리시면은 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그쵸? 얘의 위치에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위치 잡아줘야죠. 얘 좌우 위치 마우스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얘 높이도 틀어져요. 높이도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MV 셋업 다시 실행해야 되고, 얼라인 다시 실행해야 되고, 이 짜증나.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벌려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벌려서 그려주는 게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서, 요 뷰포트, 겉에 테두리를 선택하면은 그립점들이 있죠, 그립점들. 이 그립점을 잡아서 당겨줘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뷰포트를 3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뷰포트 3개가 딱 서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딱딱딱 끝나야 되냐? 그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쵸? 뷰포트가 딱딱딱 그렇게 만나서 끝나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뷰포트까지 등분할 때라는 얘기도 없고요. 더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간혹 가다가 CAT 2급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정면이 무지막지 크고 요 높이가 되게 얇은 애가 있어요. 정면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고요. 평면의 폭이 한 요 정도 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등분할 돼서 나오면은요, 얘는 칸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칸 사이즈를 스트레치로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게. 그쵸? 이렇게 표현되게 찌그러뜨려 주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면 돼요. 그래서 칸 사이즈에 균등할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칸 사이즈만 조정을 해서 빠르게 해소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27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